안녕하십니까? 도쿄왕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회사에서 본의 아니게 이제 나가게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회사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 들거나 하는 이유로 이제 본업이 아닌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닌 회사에도 같은 과정으로 창업을 했던 분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분의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어쩌면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경고가 될지도 모르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월급을 받고 돈을 불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재산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경제적 자유로 도달하게 되겠죠. 그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돈을 많이 불리게 되면 우리는 부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게 되면 사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회사 그만두고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불려서 그만두고 나중에 사업을 하건 결국에 우리는 자기 사업이라는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월급 받고 일하기 힘들다면 당연히 창업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은 버틸만 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직원도 데리고 사장님 소리 듣고 싶기 때문에 사업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기 거를 운영한다는 거는 지금 당장이건 아니면 먼 미래의 일이건 결국 우리가 나가야 될 단계 중에 하나인 거죠. 이번에 말씀드리려는 이 회사 사람은 처가가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혼을 하게 되고 혼자서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상한 직장 상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사에게서 폭언을 계속 듣게 되죠. 폭언을 듣다 못 참고 이 사람은 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린 게 바로 족발집이죠. 족발집을 차렸던 이유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에 족발집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 장사가 잘 된다고 꼬셨죠. 그래서 자기 레시피도 다 줄 거니까 너는 그냥 자기 가게를 물려받아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창업을 해버리게 됩니다. 안 그래도 이런 꼬심을 받고 있던 중에 회사 상사가 폭언까지 해대니까 그냥 나가버렸던 거죠. 그런데 정말 장사가 안 됐습니다. 어느 정도 안 됐냐고 하면은 재료 살 돈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빌릴 정도로 장사가 안 되고 결국엔 폐업을 하게 되고, 결국엔 빚만 지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막노동을 하는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이 폐업을 했던 이유가 일단 전혀 다른 분야로 나갔습니다. 저는 유통 쪽에서 일을 했었고 이 사람도 같은 회사니까 당연히 이 사람도 유통 쪽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근데 유통 쪽에 있던 사람이 족발집이라고 하는 요식업으로 전혀 다른 분야로 뛰어들게 됩니다. 아무리 기존 가게를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는 건 완전 새로운 일인 거고 유통 쪽 경력은 전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잘 될 리가 없겠죠. 어지간한 준비를 안 한 이상에. 근데 이 사람 준비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폭언을 듣고 나간 거지 어떤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나간 게 아닙니다. 물론 나름의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정식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폭언을 듣고서 욱하는 마음에 나가버렸기 때문에 준비도 당연히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인이 믿을 만한 지인이 아니었던 거죠. 이 지인은 장사가 잘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을 꼬셨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 레시피를 준다고 했는데도 그 레시피가 그렇게 대박이었던 것도 아니고요. 대박이었으면 당연히 장사가 잘 됐겠고, 장사 잘 됐다고 하면 이 사람에게 그냥 넘겼을 리가 없겠죠. 넘겼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엄청나게 받고 넘겼겠죠. 장사가 잘 되는데 왜 자기가 장사를 그만두겠습니까? 레시피까지 개발했던 사람이. 그리고 장사가 잘 되면 왜 그냥 주겠습니까? 권리금이라도 엄청 받고 넘겼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못 믿을 지인을 그대로 믿어버렸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자기의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회사 사람들이 정으로 의리로 계속해서 그 가게를 가져왔는데 너무 맛이 없어서 한번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그러니까 가게 좀 그러니까 뭐 다른 뭐 맛집 좀 찾아가서 배우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했답니다. 차만 대놓고 맛없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받았던 그 레시피를 계속해서 고집하게 되죠. 그러니까 맛집이라 찾아가서 그 비법이라 배웠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걸 안 하고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레시피가 맞다고 우겨버립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고요. 뭐 짧은 에피소드지만 여러분들께는 하나의 주의가 되는 영상이 될 겁니다. 혹시나 지금 회사 다니고 계시는데 더럽다고 때려칠 생각이시라면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좌천을 당했었습니다. 2년간 거의 허드렛 일을 하면서 버텼죠.
한때는 외국의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나오는 그런 만찬장에 가서 회의를 주관하던 제가 지방 전포로 쫓겨나서 뭐 공병팔로 온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렇지만 제가 그런 자존심이 상한 일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았던 것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저라고 해서 자존심이 없었던 건 아니고 저라고 해서 창피한 게 없었던 건 아니고 저라고 해서 화가 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해 봤을 때 그때 당시로는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2년간 자존심을 있는 데도 다 굽히고 버텨봤던 겁니다. 왜?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됐을 때 지금 나왔던 겁니다. 회사원이 그만두게 되면은 쉬운 루트가 편의점을 한다, 치킨집 한다 이 두 가지일 겁니다. 아니면 비슷한 업종으로 가겠죠. 아주 쉽게 프랜차이즈 쪽으로 가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과정일 겁니다. 한데 이런 것들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유통 쪽에서 봐서 아는데 편의점을 한다. 진짜 별의별 진상을 다 만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폭언을 들어봤자 그냥 기분이 나쁜 정도일 건데 편의점을 한다, 유통을 한다, 진상을 만나게 된다. 어느 정도냐 그러면 그냥 바로 욕받고 시작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뭐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욕들을 대놓고 면상에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그런 진상들을 태연하게 처리할 수 있고 매일매일 만나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장사를 할 수 있어야지만 편의점을 창업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편의점 같은 건 생각하셔도 안 되는 거고요. 치킨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유통 쪽에 있다 보면 음식 관련해서 컴플레인도 엄청나게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먹고서 배탈이 났다. 근데 1년 뒤에 와서 지금 돈을 달라고 합니다. 아무런 증거나 이런 것도 없이 자기가 작년에 여기서 콜라 사 먹고 배탈이 났었는데 지금 돈 내놔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킨집 하다 보면 비슷한 사례가 엄청나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편의점이건 치킨집이건 온갖 진상들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정말 태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우리는 퇴사를 하고서 바로 창업을 해서는 안 되겠죠. 참고로 진상들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서 이거는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사를 다니기 어렵다. 뭐 회사 사정으로 본의가 아니게 나가야 된다. 또는 회사가 너무 좀 별로라서 자유로 나가게 된다. 그런다면 저는 일단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회사를 다닐 수 있다면 최대한 다니면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본의 아니게 회사 쫓겨났다. 그러면 일단 당분간 쉬면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수준에 있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어느 정도 자본금이 있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객관화해서 보셔야 됩니다. 순간적인 기분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황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창업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직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전업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일단 놀고 먹는 게 맞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주변 여건, 개인의 여건 같은 걸 다 객관적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객관화하는 작업이 없이 바로 창업에 뛰어들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지인 같은 경우가 되는 거겠죠. 장사라고 하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꼭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혹시라도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급하게 준비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서 저희 지인을 사례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봤던 거고요. 결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뒤에 창업을 하든 아니면 회사에 계속 다니건 아니면 이직을 하건 결정하셔도 늦지 않은 거니까요. 절대로 섣부르게 판단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실전적인 사례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